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6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면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른바 어대한 대세론을 입증한 셈입니다. 이번 주 시사원에서는 월간 정치 코너를 통해 이달의 핵심 정치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평가입니다. 월간 정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권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어대한 얘기 많았었는데 결국 어대한이었습니다. 별로 큰 이변은 없었는데 총평 먼저 두 분께 듣고 말씀 나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에서 보시기에 이번에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재밌게 봤고요. 아, 남의 집 잔치도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득표율이 나왔고 그리고 흥행에는 일단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나무집 잔치가 아니고 강건도 불구경을 하셔가지고 재밌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박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대한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런 뜻입니까? 근데 조금은 그래도 약간 그 예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득표율이 한 63%에 근접하니까 조금 높게 나왔다고 보는데 이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제 윤심, 흔히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인데 그게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좀 퇴색된 감이 있죠. 그래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보수계열의 정당이지만 최근 두세 차례의 전당대회를 보면은 외부에서 했던 강력한 지시나 과거에 뭐 당의 표현으로 좀 지령이랄까 이런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작동되기 어려운 이제 시절로 접어들어간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의 뜻과는 달리 당원들의 뜻이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다. 다르다기보다는 좀 더 당원들의 당심의 그 표출이 좀 더 당내 민주주의에 근접하는 그런 고무적인 현상도 보인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의중이 완벽하게 이렇게 완전히 드러날 만큼 실렸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지점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제 당원들의 의지가 결국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비교를 하면은 그 당시에 김기현 대표는 지지율 5%인 상태에서 윤심이 정확하게 작동을 해서 김기현 당대표를 결국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심과 동떨어진 선거 결과가 당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은 한동훈 후보에게 있지 않았던 게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과 민심은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다는 점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나 지역 그 당협위원장들의 오더도 안 먹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는 48.51%로 직전 전당대회보다는 7%가 더 낮았다고 하는데 결과치를 보면 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받았던 퍼센테이지나 민심이라고 말하는 그 국민 여론조사에서 받았던 퍼센테이지가 거의 유사한 정도로 나왔는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땐 시사하는 바가 제일 큰 시사점 뭐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한동훈 개인으로 보자면 당심과 민심이 거의 여론조사 우리가 좀 믿는다면 거의 근접하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예전에 어떤 특정 후보, 대선 후보들이나 보면은 당심은 좋은데 뭐 여론이 안 좋다든가 여론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 본인에서 억울하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내가 뭐 좀 당원들이 좀 밑받침했으면 대통령 후보가 됐을 텐데 뭐 당선됐을 텐데 이런 이제 후회 섞인 얘기도 나오는데 한 후보로서는 그게 일치돼 있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클리어한 거죠. 깨끗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지금 다 무게를 둬도 상관없다는 수치가 본인한테 나온 거니까 그건 그렇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또 전체적인 투표율이 좀 낮았다는 거. 그건 아무래도 뭐 이게 지금 뭐 큰 잔치였다고 할 수 있지만 당으로서는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총선이라는 게 큰 파도가 휩쓸려 갔잖아요. 네. 뭐 월드컵이 치르고 나서 국내 뭐 월드컵 뭐 본선도 못 올라갔다 그러면 뭐 국내 K리그가 그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7, 8% 투표율이 낮아졌다는 거는 보수 계열의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아니면 전체 국민들이 중요한 선거이라고 보긴 하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정치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선거는 집안 잔치이기도 하니까 그 측면에서 아마 총선 패배 후유증이 좀 가미돼서 7% 정도 아마 투표율이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표율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 거는 현재 보수 정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권당과 대통령의 지금 정치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그 불만, 그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보수당 당원들 속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불만, 만족하지 못한 마음들이 투표율에서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 네. 네. 근데 선거 과정을 보면 언론에서는 자폭 전대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격렬했는데 이런 게 한번 진행되고 나면 박 실장님 네. 수습은 어떻게 될 겁니까? 수습이요? 상처가 있으면 이런 거는 정치적인 상처는 버릇이 되면 곤란해요. 이게 한번 거리로 나가서 뭘 투쟁하잖아요. 그 계속 거리로 나간다면 국가적인 그 동력이라든가 안정성이 떨어지듯이 정당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뭐 유튜버라고 하지만 팬덤 정치의 폐단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와서 막 치고받고 뭐 몸싸움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과거 뭐 60년대, 1960년대, 70년대 민주당 계열의 이제 개파 정치를 할 때는 거의 뭐 강목도 들이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났고 또 국민의힘 계열은 보수 정당 계열은 뭔가 권위적인 그런 전당대회, 질서정연한 무슨 서울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막 딱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투표하는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완전 이제 좀 풀어져 있고 뭔가 산만할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다가 더 팬덤 정치에 입어서 그 강성 지지자들이 막 현장에 나타나서 서로 뭐 난투극을 벌인다든가 이런 거는 좋지 않죠. 그게 버릇이 되면은 굉장히 관습이 된다면 그건 좀 우려스러울 일이에요. 예. 수습될 것처럼 보이십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건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프로들이 하는 거니까 그 뭐 프로들이 경선에 나와서 떠든 이야기를 갖고 뭐 평생을 가져간다면 정치인이 아니겠죠. 그렇습니까? 프로들이 전당대회 마치고 난 뒤에 정말 프로 매치 못지않은 싸움꾼들로 적대적인 라이벌로 전환되는 걸 많이 봐서 그렇죠. 많이 보셨죠? 예, 예. 민주당에서.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갈등이. 저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흙탕 싸움을 통해서는 표심도 얻을 수 없고 대세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새겨야 할 이번의 선거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후보들이 사실 미천이 다 드러났잖아요. 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앞에서 지금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미천이 까발려지는 거 그것은 유권자들 입장에서 매우 도움되는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전당대회는 좀 심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자들이 없었고 특히 출신은 김재원 최고 하나밖에 없는데 자 짧게 총평 듣고 다음 주제 한번 해보죠. 김재원 최고 유일하게 진출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 실장. 김 최고위원은 지역구에서는 이번에 저쪽 우리 경북 지역에서 그죠? 자기 지역구 이성하고 이쪽에서 나와서 경선에서 패배했죠. 근데 보면 정치인들이 이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역적인 단위에서는 굉장히 자기 지배력이 강한 정치인이 있는데 전국 단위에 나가면은 좀 맥을 못 추는 큰 시장에 나가면은 이런 정치인이 있고 또 반대로 전국 단위로는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그 특정 지역에서는 또 패권적으로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민주당도 지금 보면은 뭐 정봉주 전 의원입니까? 그렇게 지역구를 지금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자신의 개인 이력이나. 근데 투표를 해보니 민주당 내에서 최고위원 투표죠. 지금 1등이죠, 오늘까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좀 묘한 부분이 있어요.
미래에 관한 어젠다는 한동훈 후보가 선점을 했고 거의 독식을 했어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변화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고 봐요. 이 문제가 TK에 있어서는 상당한 고민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고 하면 TK가 보수 정치의 본산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미래에 관한 어젠다나 임무를 준비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김재원 최고가 미래지향적 TK를 대변할 만한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한데 선거는 자꾸 살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오고 또 이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안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초미의 관심이라고 보는데 이 지점은 김영건 전 의원 먼저 말씀 주실까요? 저는 이번 국민의힘의 경선이 보수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는 선거를 했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기간 좋은 에너지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미래를 얘기하면서 현재 윤심과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당선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양이 꼭 국민의힘이 왕당파와 개혁파의 갈등처럼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기존의 다른 후보들 그 원희룡, 나경원 이런 후보들하고 생겼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결국 이 왕당파와 개혁파의 역관계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 이거는 상당히 큰 관심과 과제일 거라고 봐요. 박 실장님께는 약간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후보 당대표 되면 곧바로 대통령실 레임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김용태 의원 말고도 너무나 많은 언론에서 동일하게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김민건 전 의원은 왕당파 그다음에 개혁파 사이에서의 어떤 전면적인 대변환 격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좀 진짜 복잡한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왕당파 이런 이제 규정이 나오면 사실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구중궁궐에 있는 권력 다툼인데 누구도 아마 대통령도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이 전제돼야 될 것 같아요.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이 경로했다, 누구하고 척졌다, 한동훈과는 더 이상 이제 함께 할 수 없다, 모든 추측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사실들은 제가 보기에도 말하는 당사자를 또 굉장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자신의 위치에서 유리한 입장을 이야기할 뿐인 것이지 그것이 막 정치권에 퍼뜨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레임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레임덕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의 등장 이전에 레임덕이 이제 시그널이 온 거죠. 시작이 된 거죠. 아니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상대 야당에게 300석 중에 192석을 준 게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인데 그건 당연히 레임덕의 시작에 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집권 여당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 법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상대가 공격해오는 거 지금 막기가 바쁘잖아요. 그건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굉장한 통치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건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느냐는 건 솔직히 좀 의문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레임덕이 원이 아니는 것은 좀 하나만한 얘기 같고 근데 사실은 중요한 레임덕은 김용태 의원이 어떤 취지에서 말했는지 현재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충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재 권력과 미래의 권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장점이에요. 국민의힘 자체로 봐서는 집권할 여지를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권력이 만약에 2인자가 없다면 미국에 지금 민주당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우왕좌왕하는데 해리스가 왔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면 걷잡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란 그나마 미래 권력이 있다는 게 차라리 좋은 것이고 돌아가서 말씀드렸어요. 레임덕이란 건 진짜 레임덕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직의 레임드가 언제부터 오느냐? 제가 보기 이래요. 자리를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 레임덕이 와요. 대통령이. 그게 뭔가 하면 임기 3년, 4년 지나서 아, 이제 내가 이 대통령 밑에 있을 때 내한테 장관 자리, 무슨 뭐 감사 자리, 뭐 이런 등등 이것이 이 사람의 기대기가 어렵다 했을 때 그게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레임덕이.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야심차게 대표 수락연설도 하고 했는데 대표 임기 시작하는 첫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대표님 권한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내부에 있는 김웅 의원은 이거는 항명이다 거의 예. 윤리위 회부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시작부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관전 포인트 어디라고 보십니까? 윤심과 다른 선거 결과가 왜 나왔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대패한 것에서부터 권력의 누수는 시작됐다. 그 말씀은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죠. 그런데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기조는 전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치를 하고 있고 말은 여야가 협상하고 타협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엔 다시 또 만나지도 않고 그 변화하지 않는 국정 기조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이번에 윤심과 다른 한동훈이라는 체제를 들어세움으로써 또 심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심과 당심이 한마음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온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새로운 당대표가 왜 들어오게 됐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여전히 기존에 하던 대로 왕당파 중심의 정치를 밀고 나가겠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들이 당장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저는 이게 원내대표 직할 체제로 당을 운영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거라고 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번에 전당대회의 표심을 또 거부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전체로 본다면 이번 선거는 우리 김영건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일보한 측면이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래 권력의 어느 정도 부분 한동훈 당대표가 뭐 꼭 대선에 나갈 것이다 아니다 이건 확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아이콘을 지금 새롭게 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정부에서 지금 뭔가 실수하는 부분을 한동훈이 좀 만회해 줄 수 있다는 리에종 윤활유로서 지금 어떤 대표로서 지금 뭐 옹립을 시킨 것이잖아요. 그 점은 굉장히 훌륭한 부분인 것이고 당의 진로를 위해서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아마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거야 왕당파가 어떨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 길로 간다면은 그건 당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죠. 그리고 그 길로 갔어도 되지 않을 상황에 네. 우리가 모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레임덕은 계속 진행되면 가면 갈수록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대통령 단임제에서는 또 더군다나 과거 역대와 상황이 다른 그때 야당을 마주한 상황에서 당내 분란까지 일어난다. 아니 정치를 그럼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필이면 한동훈 후보가 지난번 선거할 때 슬로건이 2조 심판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2조가 제1야당, 제2야당 대표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꼴입니다. 이 3인의 관계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박 실장님. 글쎄요. 세 분 다 법조인이죠, 일종의. 일종이 아니고 법조인이죠. 뭐 조국 장관, 조국 대표는 고시는 안 했으니까 글쎄 법률 담당, 네, 헌법 담당 네, 뭐 법, 교수였으니까 네. 법을 전공했다. 법률가에 법률가, 법조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법을 하시는 분들은 성패가 분명하잖아요. 네. 판결, 유무죄 판결 이런 데 많이 익숙할 텐데 그 점에서 별로는 좋지가 않은 구도다. 정치적 유도리가 정치적 여지가 별로 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뭐 있다. 철학을 전공했다든가 네. 저처럼 좀 정치학을 전공했다 이러면 좀 다를 거예요. 아마 통찰력이 뭐 가미되고 이럴 텐데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올라와 나싱으로 보니까 유무죄로 보니까 내가 길티냐 나 길티냐 나는 무죄다 유죄다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이 싸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그래요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대중한테는 굉장히 협인력이 있을 수 있죠. 승부를 가르는 건 뜻이 나오니까. 근데 별로 썩 좋은 구도는 아니다 이렇게. 네, 법조인이 뭐 중요한 그 포인트고 법을 만드는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법을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살짝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조금 그런 부분에 과잉돼 있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정치가 법정 싸움의 장처럼 전환될 가능성이 새 대표의 특징으로 볼 때 커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시는데 김민건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한 대표가 그 우원식 국회의장 찾아뵀잖아요. 야당 대표들도 당연히 찾아갈 거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할 거라고 봐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왔는데 능력을 보여야죠.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 2조 심판을 얘기를 꺼냈지만 결국 뭐 심판은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있고 야당 대표들이 다 국민들이 선택한 대표니까 그리고 총선에서 상당한 의석수를 받은 대표들이니까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정치력을 보이길 기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 강력한 야당이 자꾸 그 한동훈 특검법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본인 사법 리스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일각에서는 전망도 하는데 박지원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웃으시는데. 사법 리스크 그 조에 제가 한동훈의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조에 제가 보기에는 뭐 동의하기 어렵고요. 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글쎄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더 훨씬 더 뭐 정확한 용어일 것 같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그 정도 리스크를 탈출할 수 있다고는 제가 능력은 있다고 봐요. 모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법률가니까 뭐 그렇지만 이제 그 본인의 좀 상대에 대한 그 약점을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은 야당이 조금 살짝 두려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 자신을 완전히 불태우면서까지 차기 권력이 아니더라도 야당의 강력한 지금 집단적인 공격에 탄핵을 비롯해서 그죠? 그런 부분에 한동훈 자신이 완전 분골 재신의 입장으로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뭐 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은 그건 지금 민주당으로 봐서는 만만치 않은 상대가 다시 등장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아마 앞으로 좀 흥미롭게 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할지. 네. 정치력이 조금 더 보완되면 무서운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두 분 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덕담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한동훈 특검을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 신당도 그렇고 그것을 전면에 꺼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두 분이 조금만이라도 지혜롭다면 지금 그걸 꺼내서 쟁점화 시킬 거라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은 칼집 속에 넣어놓고 한동훈 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밀월 기간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걸 불쏘시개 삼아서 떨어져가는 지지 동력을 확보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 보인다. 이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그게 정당이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조국 교수를 좀 아는데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이 머리를 쓴다고 해서 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다 읽거든요. 그렇게 그 낮은 수로 지금 이제 새로 대표가 돼서 왔는데 거기다가 특검부터 들이밀어 갖고 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항상 그 정치 선거 결과만 나오면 국민은 늘 옳다고 그러고 국민이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다 그러는데 왜 그 선거 결과로 진행되는 일들에 항상 국민은 고통받는다고 다시 얘기를 하는지 저는 정말 그게 너무나 풀기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추상적인 국민의 문제도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예를 들면은 물론 뭐 상식선에서 정치를 하겠지라는 생각도 상식적인 사람들은 보겠지만 조국 혁신당 자체가 지금 보면은 솔직히 굉장히 강성 지지층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지층이 고유해. 한 9%, 10% 지금 지지율이 나오는데 뭐 한동훈을 탄핵하라. 뭐 이런 뭐 유의 지지가 너가 그 친구들이 수사해서 당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에 일사불란하게 그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로서도 그런 부분이 고심스러운 지점이 올 수도 있겠죠. 네. 왜 조국 신당이 나오게 됐는가? 그것은 조국 신당이 선거 때 내걸었던 구호가 3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그 국정 기조에 대한 굉장히 강한 불만. 그것이 조국 정당의 출현을 배경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 정도 다른 결의 정치, 대한민국 보수 정치 전체를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정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조국 혁신당의 지지자들도 지금 당장 한동훈을 가지고 그럴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이 선거가 우리 지역에 TK가 그동안 표방하고 있던 보수의 심장, 보수의 성지라는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실패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선거 결과만 그런 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도 보면 박 실장님, 한동훈 대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후보 시절에. 근데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좀 심한 푸대접을 좀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동훈 험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전대 결과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지자체장인 홍 시장께서는 난 실망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것 같아요. 이번 결과에 실망했다. 자,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과 이번 선거, 그다음에 우리 홍준표 시장의 반응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이신데 첫 번째는 뭐 세대 교체를 얼핏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정치 평론가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의 세대 교체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로 될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예. 아니 과거에 그래 30대 초반에 당 대표가 어떻게 나와요? 굉장히 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지금 그게 실현이 됐다면 그 이후로 이번에는 또 한동훈에 서 말 죄송하지만 73년생인가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미 기성세대의 그 정치,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했던 그 정치인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추세를 지금 그러면 TK도 어떻게 따라야 하는 건데 TK도 아마 보면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뭐 장강에 물이 흘러가듯이 자꾸 흘러가서 지금 신세대는 도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표출돼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런 부분은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한 것은 분명하고요. 뭐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이 뭐 대구에서 험지를 짓다 TK에서 험지라는 것은 제가 별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40% 가량의 전체 당원 84만 명에 대구 경북에서 40% 가까이를 갖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데가 여기에 대구에서 얼마나 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추적인 지역에서를 바탕으로 한 당에서 당 대표가 됐다는 것은 이 지역에 어떤 지지세가 없었다면은 그건 가능하지도 않는 것이고 아마 그거는 국회의원이나 뭐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대표 전에 뭐 용산에 뭐 신기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뭐 좀 서운한 관계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인 것 같고 마지막에는 홍 시장. 네. 글쎄요, 홍 시장님은 뭐 끝없이 발언하시는 분인데 당분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코멘트는 계속 하겠죠. 그게 뭐. 그러니까 홍 시장은 참 묘한 게 발언이 그렇게 거창하고 진중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걸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뭐 없는다는 곤란하지만 금방 묻힌다. 그러니까 묻히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순간순간 재치와 발랄함은 인정해요. 굉장히. 근데 그건 둘째치고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다만 이제 행여 이제 이런 지방 장관의 어떤 그 권력 내부의 심한 깊은 어떤 전당대 같은 이런 데서
괜히 이야기를 했다가 이런 것이 나중에 우리 지역 발전이나 뭐 지역의 어떤 정책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위에 조금이라도 좀 마이너스가 될까 그런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네. 마지막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 말씀 주셨는데 김 의원님 자꾸 웃으시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구 경북에서도 많은 득표를 했을 거라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가 그만큼 나왔겠죠. 그런데 우리 지역의 시장과 도지사가 선거 과정에 후보가 내려왔는데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또 선거 뒤에 실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어쩌면은 대구 경북의 바닥 민심은 전국과 같이 함께 가는데 지역의 리더이고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기름처럼 따로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상당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세상의 변화를 대구 경북도 내부에 좀 더 노력을 통해서 빨리 맞이하고 우리가 진정 그 보수의 성지라면 그 변화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이끌어내는 그런 성지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끝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공의. 국민의힘에 어떤 방식이든 개혁과 변화의 바람은 불 것이 확실합니다. 두 분께서는 초점을 우리 지역 정치가 이 변화의 바람과 어떻게 발맞춰야지 우리 지역 정치와 우리 지역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제안하고 싶거나 주의해야 하거나 주목해야 되는 지점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듣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재일 실장님. 그 지역 문제하고 뭐 국가적인 사안 이렇게 좀 구분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 이 지점에서는. 다만 지역 정치인이든 중앙무대에 이제 있든 간에 지금 우리 정치에서 좀 심각한 부분들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아니면 생기지도 않을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정치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뭐 특검, 최선병 특검이나 그런 게 이게 지금 과연 국민적인 이익과 우리 국가 미래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 얘기들에 너무 많은 소모를 하고 있다는 정치력을. 그래서 자 그러면은 뭐 한동훈이 나왔든 누가 가네 이재명 대표가 되든 뭐든 간에 당장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 정원 문제가 있죠. 심각한 거예요 지금. 지금 가면 이거 뭐 그냥 방치하는 거 비슷해. 의사를 뭐 환자를 방치하듯이 지금 의료 이 체제를 지금 뭔가 양쪽 다 지금 방치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이잖아요. 이거 곤란해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 뭐 여러 난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 개혁이라든가 개혁 이게 지금 거의 2028년 되면 지금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형국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이런 복지든 아니면 우리가 민생과 직결되든 민생이나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병원에 가는데 병원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면 이게 뭐예요? 나라가 아니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해결책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 의원은 그러니까 우리 지역 정치의 그 어려운 점은 안 좋은 점은 리더들이 안방 호랑이 형태라는 거예요. 지역 안에서만 큰 소리 치지 나가서 힘도 못 쓰고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안방에서만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변화의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 지역 안에서도 여야가 함께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유권자들이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지역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빨리 그것이 가장 그 시급한 현실이라고 보고요. 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안 된다면 지역 안에서도 국힘 안에서도 결이 다른 정치인들을 좀 선발해서 그 안에서라도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고민 좀 해주셔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영건 의원
그리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두 분 모시고 이번 주는 지난달 가장 뜨거웠던 주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두 분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